네. 저렇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서 영장이 이제 기각된 후에 나와서 저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한 어젯밤 10시 10분쯤 되는 시각입니다.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는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가까이는 좀 빨리 결정이 났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최명교장이 마지막에 대답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차량을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얼굴에 짜증이 좀 묻어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이제 짜증일 수도 있고요. 네. 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한 네. 부분도 있는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가지고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색깔 있는 그 추리닝이 있고 네. 그때랑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저게 어떤 계산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약간 충동적이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풀이 죽어서 네.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해졌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사실은 그 동정하는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네. 얼굴 같은 경우도 봐도 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네.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하. 지금은 약간 우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짜증으로 조금 비추어지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처음보다는 많이 좀 다운된 모습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두 번째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각은 어제 낮 12시 50분쯤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판사 앞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진술이 오갔고 영장 심사는 마쳐졌는데 결국 최종 판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 10시 10분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한 10시간 정도 장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영장 실실 심사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1시간은 한 2시간 남짓인데 네. 그걸 가지고 판사가 10시간가량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판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참 이 법관, 영장 담당 법관의 입장에서 진짜 고려할 게 많았을 겁니다. 자, 어떤 거 일단은 있을까요? 네. 정말 들끓는 국민 감정,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장본인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네. 정말 바로 영장을 발부하고 싶었던 생각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법관이라는 게 뭡니까? 법관은 어차피 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충족시킬 때 영장을 발부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 들어가요. 네.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각이 됐는데 네. 요번에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 네. 이제 말세탁 혐의를 네.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좀 검찰에서 보강을 했어요. 네. 자, 그거 하나.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찰에서 몰타로 가려고 준비했었다는 얘기를 네. 살짝 실었어요. 네. 그런데 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현재 상태에서 도주 우려를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 정유라 도주할 우리는 없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또 재범 우려도 없고요. 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한다면 범행 당시에 정유라의 나이가 19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적극적 공범이고 소극적인 수혜자. 네, 종범이라는 개념 네. 이런 것 등등을 취합해가지고 네. 이제 기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뭐 검찰에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번 검찰은 제대로 하나 여기다 걸었다고 생각해요. 네. 범죄 수익 은닉죄 말세탁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즉 말하면 범죄로 수익한 돈은 어디서 줬습니까? 삼성에서 왔어요. 즉 말하면 뇌물입니다. 네. 뇌물의 고리가 일단 연계돼서 하나 여기 지금 풀린 겁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구속이 되건 안 되건 네. 이미 국민들의 감정으로는요. 네. 정유라는 이미 구속됐고 유죄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박준 네. 변호사님 이제 전문가시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이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이번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차 때보다는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전망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1차 때와 똑같습니까 혹시? 범죄 수익 은닉죄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범죄 중대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을 세탁한 부분인데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재청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법률가 입장으로서 네. 저희도 뭐 얘기를 좀 해보니까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건 어떤 범죄가
확정된 다음에 그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네. 알다시피 지금 뭐 재판 중이에요, 뇌물죄. 아하. 삼성 관련된 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저게 범죄 수익 은닉이 되느냐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결론이 안 났단 말이잖아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검찰이 네. 2번 정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네. 이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보름 이후에 청구를 한 거거든요. 아하. 6월 3일 날 기각 먹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 2번 청구하는 거는 저는 기각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일반 법률가들이 생각한 것처럼 변호사들이 생각한 것처럼 네. 그거 말고는 더는 없었는 걸로 보입니다. 아하. 법원이 봤을 때는 1차 청구했을 때 그 위계 공무방해죄, 네. 2대 특혜 비리고요. 위계 방해죄, 업무 방해죄, 네. 공무방해 청담고 그 관련된 부분인데 네. 청담중 부분인데 그거 말고 추가했던 그 범죄 수익 은닉죄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하. 소명이 덜 됐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주거 안정돼 있고요. 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 없고 아. 증거 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타라는 걸 추가한다 하더라도 김복주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더 추가된 것도 없고 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아닌가. 판사는 상당히 외롭습니다. 아. 저 자리면 계속 얘기하지만 그 도장 찍고 말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뭐 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거는 아마 두 판사를 지금 뭐 네티즌들이 또 뭐 신상털이 하고 있는데 네. 절대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더 외롭고 힘든 작업이 아니었나. 네. 그만큼 검찰 수사가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처음부터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영장을 청구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해당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뭐 신상털이 관련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어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권순옥 부장판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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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옥 맞습니다. 부장판사인데 물론 1차 때 영장 구속 여부를 판단했던 전담 판사는 강보영 판사고 두 번째 영장 전담 판사는 권순옥 부장판사인데 이 권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 또 인터넷상에서는 좀 시끄러운가 봐요. 왜냐하면 이 권순옥 부장판사가 이영선 전 행정관 영장도 기각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고 이번에 정유라 영장도 기각한 인물이라서 이게 또 우연의 일치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네. 법관의 양심은 믿어줘야 됩니다. 아하. 최후의 보루는 사법이고요. 네. 사법 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네. 판사는요 오로지 법리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들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 볼 때는 정윤아는 100번 1000번 구속됐고 이미 유죄라고요. 아하. 그렇지만 네. 판사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배제하고 법리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사법 체계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네티즌 분들 화나고 억울한 심정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관들이 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네. 합리적인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네.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네. 국민들이 최은실 게이트 재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오는 반응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권 국가인지 몰랐다. 이런 반응이 약간 조금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의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느낌에 비추어서는 네. 최은실 씨라든가 그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막 검사를 꾸짖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법정에서 부르는데도 못 가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구속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 일반 힘없는 서민도 이 정도의 어떤 법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던가 우리나라가 네. 사실 뭐 법적인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그동안 조금 많이 느껴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최은실 씨라든가 최은실 씨의 딸이 이런 이제 좀 나름대로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좀 괴리가 여전히 있다고 국민분들은 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유라가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이제 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만 어제 검찰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앞서도 제가 그 발언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수차례 통화했냐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차례 했답니다. 1월 1일 날. 언제적 1월 1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냥 어머니가 즉 최순실이가 인사하라고 바꿔줬대요. 아니 그러니 기자가 그냥 당할 리가 없죠. 똑똑한 기자들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때 통화했다는 것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1월 1일도 했다. 몇 번 했다. 두세 차례 된다. 검찰 조사 법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최명기 원장님.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말을 네.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어떻게 애들이 네. 아이가 이렇게 그 표정도 바꾸지 않고 우리 애는 어쩜 저렇게 말을 갖다 바꿀 수 있지요? 네. 비슷하게 충동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답은 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은 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에 따라서 다르게 다 답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잉 언어, 말도 좀 많은 편이실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충동성도 있다가 보니까 일단 저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런 다음에 수습은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아마 정유라 씨와 주변 사람 간에도 가장 커다랗게 갈등을 불어일으킨 거고 네. 어쩌면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사이에서도 네.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 왜 하니 그러면서 갈등을 제일 불러일으킨 측면일 거고 네. 그게 지금도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하. 네네. 한편으로는 정유라가 전 또 이게 연습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 묻는 거에만 답을 해요. 한 차례 하니까 1월 1일 눈에 띄니까 1월 1일 그러고 크리스마스? 네, 그때도. 묻는 것만 답하는 거. 네. 처음부터 2개, 3개 답을 해버리면 네. 혹시나 모르고 있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묻는 것만 네 하라고 그 답변하고 그게 네. 몸에 배겨 있지 않았을까? 아하. 그래서 조사받을 때 했던 얘기를 물으니까 1월 1일만 얘기했는데 크리스마스도 이제 기자가 알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예, 네. 그때도 맞습니다라고 네네. 답변한 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현장 연결해볼까요?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인데요. 최호식 전 호식이 두 마리 지킨 회장이 출석했습니다. 자, 현장 연결합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왜 피해자랑 단둘이 식사하셨습니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가맹점주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가맹점주분들에게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공식 사과문에는 그 논란에 대한 사과가 없었는데 다시 그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장면은 요즘 저희가 현장을 직접 실황 중계로 연결했는데 지난 3일입니다. 서울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치킨 업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그리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면서 거의 90도 가까이 한참 동안 머리를 숙였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피해자 조사는 마친 상황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지난 3일 날 일식집에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당시 호텔 로비에서 모 호텔 로비에서 모르는 여성 3명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피해 여성의 지금 진술입니다. 그런데 앞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만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한 배경이 뭐냐고 최호식 전 회장한테 물었습니다만 예. 최 전 회장은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예. 혹시 어떤 배경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참 그 기자분 네. 최우식 회장한테 지금 질문한 다른 모든 질문 중에서 제일 아픈 질문일 거예요. 아하, 네. 아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 어떻게 고소 취소하도록 당신이 손 썼냐 그 소리예요. 아, 네. 뭐 저는 뭐 미루어 짐작컨대 뭐 대충 뭐 감은 잡히지만 이걸 뭐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최우식 그 회장은 그 사과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요? 아니 무리가 뭡니까? 뭐 단순하게 무슨 실수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사과라는 거는요. 네. 자신의 행위가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말한 다음에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과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리라면은 뭐 지나가다가 저 소변 본 겁니까? 이런 네.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 사람은 일단은 좀 두 가지 혐의입니다. 네. 일단은 일식집 내에서 자기 여비서였어요. 네. 22살입니다. 네. 자꾸 이 얘기하면 저는 화가 나는데요. 네. 22살 자기 딸 같은 저 여비서 성추행한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저 양에 앉혀서 깍지로 손을 딱 끼고 호텔 로비에서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를 그 생일 파티하러 왔던 그 여성 세 분이 봤어요. 모르는 여성 3명이라면서요? 모르는 네. 여성입니다. 네. 그 여성 세 사람하고 지나칠 때 그 여비서가 얘기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따라 들어가서 그 프론트에서 한쪽 손은 저 여비서 손 잡고 있고 깍지 네. 껴서 꼼짝 못하게 카드 꺼내서 계산하려는 사람 상태였어요. 네. 그때 대학 동창인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그 네. 여성이. 너 오래간만이다 하니까 섬찟했죠, 이 사람이. 네. 그 손 놓는 사이에 데리고 도주한 거거든요. 아하. 입이 100개라도 사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혐의 부인해서 되지도 않을 거고요. 네. 아마 부인하지도 않겠죠. 네. 아닙니다. 지금 네. 보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성실히 조사받겠다. 뜻은 무리를 뭐냐면 이 자체가 가맹점이라든지 사회의 무리라는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잘못해가지고 혐의를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사과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변호인하고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퉈보겠다라는 겁니다. 아. 강제 추행 부분을. 네. 일식집의 추행 부분은 증거가 좀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피해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뒷부분들은 그게 강제 추행이 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우식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경찰서에 가서 충분히 본인의 혐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도 김복준 의원 말처럼 무리란 얘기를 할 거 아니면 저기서는 아주 좀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지만요. 만약에 저희가 그 앞서 강남경찰서 출석하는 최우식 전 회장의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끊었다면,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저희가 드리지 않았다면 시청자분들이 무엇 때문에 출석한 거 무리를 일으켰는데 무슨 무리를 말하는 거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조금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좀 이렇게 애둘러가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분이 질문을 할 때 가맹점주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냐고 그랬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식으로 했죠. 네. 넘어간다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굉장히 죄송한 상황이에요. 네. 간단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저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그 치킨집 하시는 분들이 다 네. 서민들이고 정말 그렇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인데 네. 지금 본사의 잘못, 오너나 경영자의 잘못으로 본인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엄청난 지금 생계 타격받고 있어요, 받고 지금. 있는 우리나라 그 서민들의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반성의 빛이라든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네. 때문에 과거에 어느 그 피자 체인에서도 최고 경영자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 일선 가맹점주들이 불매운동까지 피해를- 이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불매운동 받은 네. 사례가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네. 이제는 좀 본사 쪽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받으면 네. 그 피해를 네. 본사가 좀 보상을 해주는 아하. 이런 시스템도 만들 일리 필요가 있는 있습니다. 지적이고요. 최명기 원장님, 앞서 기자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분명히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에 대해서 지금 전 국민적 불매운동 조짐이 일어나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지금 날벼락을 맞은 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분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네. 본인이 이 상황에서 뭐 형무소에 가게 될까 걱정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거기다 돈 문제예요. 그러네요. 근데 가맹점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순간 네. 그거는 본인이 실천해야 되는 거고 네. 돈이 나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렇고 또 일종의 혐의를 일부분 또 시인하는 꼴이 네. 될까봐 그런 구체적 답변을 변호사와의 상의하에 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MBN의 정통종합뉴스, MBN 뉴스판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얘기 마저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이제 정유라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몰랐다. 그런 과거 발언에 비춰보면 거짓말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정유라 관련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김복준 의원님의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모라고 호칭을 불렀다는 아니요, 얘기까지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뵙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또 윤전추의 개인폰에 최순실 딸 전화번호와 정유연 016 전화번호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어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요.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저희 딸과 좀 통화해보세요라고 전화 바꿔줬을 거 아닙니까? 예, 통화한 사실 명백하네요. 네. 통화를 했다는 그 본인 당사자 정유라 입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드러난 거 1월 1일 날, 네. 12월 25일 날, 네. 2번 했다는 거, 뭐 아마 더 있겠죠. 더 있겠죠. 일단 2개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하고 정유라가 통화한 건 명백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유연에서 정유라로 바뀐 것도 저는 최근에 알았다.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네. 명백히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요, 정유라를 애초부터 초기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수사를 했었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사가 됐을 건데 네. 그게 안 된 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건 지금이라도 정유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구속이 안 됐어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소득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예. 자, 이장패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단 말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말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회는 하셔야죠. 반성은 하셔야죠. 이제는요. 두 판사를 지금 뭐 네티즌들이 또 뭐 신상털이 하고 있는데 네. 절대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더 외롭고 힘든 작업이 아니었나. 네. 그만큼 검찰 수사가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처음부터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영장을 청구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해당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뭐 신상털이 관련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어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권순옥 부장판사죠. 권순옥 부장판사인데, 물론 1차 때 영장 구속 여부를 판단했던 전담 판사는 강보영 판사고, 두 번째 영장 전담 판사는 권순옥 부장판사인데, 이 권 부장판사에 대해서 또 인터넷상에서는 좀 시끄러운가 봐요. 왜냐하면 이 권순옥 부장판사가 이영선 전 행정관 영장도 기각했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고 이번에 정유라 영장도 기각한 인물이라서 이게 또 우연의 일치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요. 네. 법관의 양심은 믿어줘야 됩니다. 아하. 최후의 보루는 사법이고요.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네. 판사는요, 오로지 법리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들 일반 국민의 감정에서 볼 때는 정유라는 100번, 1000번 구속됐고 이미 유죄라고요. 아하. 그렇지만, 네. 판사는 철저하게 냉정하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배제하고 법리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편하게 사법 체계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 네티즌 분들 화나고 억울한 심정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관들이 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네. 합리적인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참 이 법관, 영장 담당 법관의 입장에서 진짜 고려할 게 많았을 겁니다. 자, 어떤 거 일단은 있을까요? 네. 정말 들끓는 국민 감정,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장본인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네. 정말 바로 영장을 발부하고 싶었던 생각도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법관이라는 게 뭡니까? 법관은 어차피 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충족시킬 때 영장을 발부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 들어가요. 네. 사안의 중대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첫 번째 기각이 됐는데 네. 요번에 이제 범죄 수익 은닉죄, 네. 이제 말세탁 혐의를 네.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좀 검찰에서 보강을 했어요. 네. 자, 그거 하나.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주 우려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찰에서 몰타로 가려고 준비했었다는 얘기를 네. 살짝 실었어요. 네. 그런데 법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현재 상태에서 도주 우려를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 정유라 도주할 우려는 없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또 재범 우려도 없고요. 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한다면 범행 당시에 정유라의 나이가 19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적극적 공범이고 소극적인 수혜자. 네, 종범이라는 개념 네. 이런 것 등등을 취합해가지고 네. 이제 기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래도 뭐 검찰에서 실망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번 검찰은 제대로 하나 여기다 걸었다고 생각해요. 네. 범죄 수익 은닉죄 말세탁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즉 말하면 범죄로 수익한 돈은 어디서 줬습니까? 삼성에서 왔어요. 즉 말하면 뇌물입니다. 네. 뇌물의 고리가 일단 그 연계돼서 하나 여기 지금 풀린 겁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유라가 구속이 되건 안 되건 네. 이미 국민들의 감정으로는요. 네. 정유라는 이미 구속됐고 유죄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네.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나오는 반응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권 국가인지 몰랐다. 이런 반응이 약간 조금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의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느낌에 비추어서는 네. 최은실 씨라든가 그 주변 인물들이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막 검사를 꾸짖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뭐 법정에서 부르는데도 못 가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구속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 일반 힘없는 서민도 이 정도의 어떤 법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였던가 우리나라가 네. 사실 법적인 시스템이 살아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그동안 조금 많이 느껴왔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최은실 씨라든가 최은실 씨 딸이 이런 이제 좀 나름대로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을 보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는 좀 괴리가 여전히 있다고 국민분들은 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유라가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도 이제 영장이 기각은 됐습니다만 어제 검찰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유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앞서도 제가 그 발언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수차례 통화했냐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차례 했답니다. 1월 1일 날. 언제적 1월 1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냥 어머니가 즉 최순실이가 인사하라고 바꿔줬대요. 아니 그러니 기자가 그냥 당할 리가 없죠. 똑똑한 기자들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때 통화했다는 것과 얘기가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바로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1월 1일도 했다. 몇 번 했다. 두세 차례 된다. 검찰 조사 법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최명규 박준 변호사님 이제 전문가시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이제 김복준 의원님 설명처럼 이번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차 때보다는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전망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1차 때와 똑같습니까 혹시? 범죄 수익 은닉죄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범죄 중대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말을 세탁한 부분인데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재청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법률가 입장으로서 네. 저희도 뭐 얘기를 좀 해보니까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건 어떤 범죄가 확정된 다음에 그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네. 알다시피 지금 뭐 재판 중이에요. 뇌물죄. 아하. 삼성 관련된 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저게 범죄 수익 은닉이 되느냐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검찰이 네. 두 번 정도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네. 이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보름 이후에 청구를 한 거거든요. 아하. 6월 3일 날 기각 먹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저 두 번 청구하는 거는 저는 기각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 일반 법률가들이 생각한 것처럼 변호사들이 생각한 것처럼 네. 그거 말고는 더는 없었는 걸로 보입니다. 아하. 법원이 봤을 때는 1차 청구했을 때 그 위계 공무방해죄, 네. 2대 특혜 비리고요. 위계 방해죄,
업무방해죄, 네. 공무방해 청담고 그 관련된 부분인데 네. 청담중 부분인데 그거 말고 추가했던 그 범죄 수익 은닉죄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하. 소명이 덜 됐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주거 안정돼 있고요. 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 없고 증거 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몰타라는 걸 추가한다 하더라도 김복주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봤을 때는 더 추가된 것도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아닌가. 판사는 상당히 외롭습니다. 저 자리면 계속 얘기하지만 또 도장 찍고 말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뭐 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 걸쳐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거는 아마 네. 저렇게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서 영장이 이제 기각된 후에 나와서 저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한 어젯밤 10시 10분쯤 되는 시각입니다. 1차 구속영장 심사 때보다는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가까이는 좀 빨리 결정이 났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최명견장이 마지막에 대답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차량을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얼굴에 짜증이 좀 묻어나고 있어요. 글쎄요, 이게 짜증일 수도 있고요. 네. 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한 거 네. 부분도 있는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가지고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색깔 있는 그 추리닝이 있고 네. 그때랑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저게 어떤 계산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약간 충동적이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풀이 죽어서 네. 목소리도 굉장히 나긋나긋해졌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사실은 그 동정하는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네. 얼굴 같은 경우도 봐도 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네.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하. 지금은 약간 우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짜증으로 조금 비추어지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처음보다는 많이 좀 다운된 모습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2번째 영장 심사가 끝난 시각은 어제 낮 12시 50분쯤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판사 앞에서 이러저러한 이제 진술이 오갔고 영장 심사는 마쳐졌는데 결국 최종 판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젯밤 10시 10분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이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한 10시간 정도 장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영장 실실 심사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1시간은 한 2시간 남짓인데 네. 그걸 가지고 판사가 10시간가량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판사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했다.